베트남에서의 첫날. 공산국가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호치민시의 첫인상은 굉장히 분주하고 활기찬 것이었다. 호치민시는 사이공으로 불리던 베트남 최대의 항구 도시. 하지만 요즘 호치민시가 분주한 까닭은 따로 있다고 했다. 종전 기념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호치민에서 북쪽으로 약 75km 정도 떨어진 구찌 땅굴. 이곳은 아직도 30여 년 전 전쟁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다. 취재진의 신분을 밝히자마자 곧바로 출입은 물론 촬영까지 금지됐다. 지금 관광객을 받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곳은 군사시설 중 하나. 생각보다 절차가 까다로웠다. 촬영 허락 여부를 놓고 회의가 벌어졌다. 땅굴관리위원회 사람은 물론 외무성 관리까지 참여한 회의였다. 회의장은 내내 고압적인 분위기였다. 우리나라가 베트남전에 참전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날 우리는 결국 촬영 허락을 받지 못했다. 다음 날 구찌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기 위해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호텔을 나섰다. 전날 이미 베트남 외무성의 허락은 받아놓은 상태였다. 외무성에 연락이 있었는지 이번엔 다행히 무사 통과였다. 우리는 지금 구찌 땅굴 위를 달리고 있다. 구찌 동굴은 원래 열대우림의 밀림 안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도대체 땅굴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한참을 둘러보다 우리는 바닥에 나 있는 작은 구멍 하나를 발견했다. 어떻게 이 작은 구멍으로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까? 그러나 잠시 후 땅굴 안내원은 그 작은 구멍 속으로 감쪽같이 사라졌다. 몸집이 작은 베트공만 드나들 수 있도록 일부러 작게 만들었다고 한다. 베트공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인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 30cm 정도인 땅굴의 입구는 건장한 성인 남자가 들어가기에는 많이 좁았다. 땅굴은 허리를 펴기도 힘들 만큼 좁았다. 이런 곳에서 베트공들은 어떻게 전쟁을 치렀을까? 안으로 들어갈수록 땅굴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졌다. 마치 미로를 헤매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이어진 땅굴의 길이는 무려 250km. 안내원이 이끄는 대로 좁은 동굴을 따라가다 보니 이 끝에는 놀랍게도 널따란 방이 있었다. 이곳은 당시 병원으로 쓰이던 곳이라고 했다. 실제로 그곳에는 베트남전 당시 베트공들이 사용했던 의료기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땅굴 안은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전쟁 당시 베트공들은 햇빛 한 번 보지 못하고 이곳에서 100일 가까이를 지냈다고 한다. 곳곳에는 미군이 침입할 경우를 대비해 가짜 출입구마저 만들어져 있었다. 중요 군사 지역이었던 까닭에 지휘실은 50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었다. 당시 이곳은 미 보병 25사단이 위치해 있었던 가장 치열했던 전투 현장. 베트공들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했다. Như các bạn biết đó, trên đất Củ Chi, chúng tôi đã có địa đạo vào năm 1948 tại xã Tân Phú Trung và Phước An. Mục đích của chúng tôi xây dựng địa đạo để bảo tồn được lực lượng của mình, đồng thời là đánh giặc có hiệu quả hơn. Trong sự phối hợp hiệp đồng tác chiến toàn diện và chặt chẽ, phát huy đến mức cao nhất sức mạnh tổng lực của quân và dân ta, chiến thắng lịch sử đang dậy gọi.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미국이 이 전쟁에서 패배한 까닭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 패배의 이유를 이 구찌 땅굴에서 찾고 있다. 그들은 낮에는 울창한 밀림의 지하 땅굴에 숨어 있다가 밤에는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구찌 땅굴은 베트공에게 최후의 보루가 되어 주었다. 우리의 땅굴 안내를 맡은 사람은 베트남전 상위 용사인 넘 씨였다. Tất cả các cái chỉ thị mệnh lệnh thuộc về lực lượng vũ trang thì cũng phát ra từ đây. Như các bạn đã biết, tình nghĩa của con người Việt Nam thì rất thiêng liêng. Như hồi xưa tôi và đồng đội của chúng tôi đó xây dựng cái địa đạo này để chiến đấu giành độc lập tự do cho tổ quốc của mình. Bây giờ nhìn lại những căn hầm này, đặc biệt là gần tới ngày 30 tháng 4, tức là ngày giải phóng miền Nam, thống nhất đất nước Việt Nam của chúng tôi lại càng tưởng nhớ đến những đồng chí đồng đội của chúng tôi đã ngã xuống vì nền độc lập tự do của Tổ quốc. 하지만 우리가 넘 씨를 취재하자마자 관리위원회에서는 또 촬영 금지 명령이 떨어졌다. 아 진짜 개인 촬영하는 것도 뭐 나라에 허가받아야 되고 뭐 복잡해가지고 이렇게 베트남에서의 둘째 날이 지나갔다. 진짜 힘들어요 진짜. 가해할 일이 그런 거 없었어요? 아유 이런 거 없죠 이런 거. 다시 촬영 허락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땅굴 옆에 위치한 구찌 마을을 돌아보기로 했다. 땅굴 주변 마을은 벼농사를 짓는 농가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한때 최고의 격전지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다. 구찌동굴로 가는 길가에 위치한 한 작은 가게. 이 부근 가게들은 거의 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다. 이 가게 역시 라이스페이퍼를 만들어 파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라이스페이퍼는 베트남 고유 음식인 월남쌈에 쓰이는 재료. 이 마을에서는 여자들은 라이스페이퍼를 만들고 땅굴 안내원으로 일하는 가정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한눈에 보기에도 살림살이 형편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다. 이 마을에는 특히 할머니들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전쟁 미망인이라고 한다. 하루하루 관광객에 기대어 살아가는 가난한 삶. 이것이 구찌 마을의 현재였다. 지금 저희는 구찌 동굴로 가는 길인데 여기가 군사 중요 지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고 정체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외무성과 그다음에 정치부 군인들이 허락을 맡아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허락을 맡아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들어가서 구찌 땅굴을 여쭤보시면 우리 주인공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땅굴을 찾은 것은 상위용사 땅굴 안내원인 넘 씨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미군과의 전투에서 한쪽 팔을 잃은 베트남 전쟁 영웅인 그는 현재 한 달에 18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안내원 일을 하고 있다. Khách hả? Cái đoàn khách Mỹ chừng nào mấy giờ họ lên vậy? Điện rồi không có ai bắt máy nè. Tao mới điện qua mày. Đang ở văn phòng của An nè. Rồi. Mấy giờ nữa lên? Ghi 10 giờ phải không? 넘 씨에게 이곳은 직장인 동시에 옛 전투의 기억이 남아있는 곳. 그래서 그는 청춘과 목숨을 바쳐 싸웠던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Không có gì khó khăn cả. Do cái quyết tâm của mình thôi. Người Việt Nam chúng tôi có cái câu ngạn ngữ như thế này: tàn nhưng không phế,
dù rằng có một tay nhưng việc gì hợp cái sức của mình thì mình làm được. 오후가 되자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관광객 중에는 유독 미국인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간혹 베트남 내에서 단체 관광을 오기도 하지만 이곳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 중에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인이 많은 편이라고 한다. 이날 넘 씨가 안내를 맡은 사람 역시 50대의 미국인 부부. Chúc các bạn sức khỏe và có một chuyến tham quan tốt đẹp. Hope you enjoy the tour in Củ Chi. Thank you. Nội dung hôm nay thì chúng ta thực hiện có mấy phần. Một là tôi, Huỳnh Văn Chìa, một trong những du kích Củ Chi còn sống sau chiến tranh, giới thiệu với các bạn về quá trình hình thành và phát triển của địa đạo Củ Chi. Sau đó thì nếu các bạn có muốn xem phim. 넘 씨가 그들을 안내한 곳은 며칠 전 우리가 찾았던 동굴 입구. 넘 씨가 주로 이야기해 주는 것도 구찌 땅굴에 대한 정보들이다. Suốt trong quá trình chiến tranh từ năm 75 trở về trước là tất cả đều trang phục và trang bị như thế này. Yeah, during the war, about 60 something 60s. until 1975. 미국인들에게 역시 베트남전은 잊혀지지 않는 현대사 중 하나. 30년 전 적군이었던 그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관광객과 안내원으로 다시 만났다. Hiện giờ các bạn đang ở chỗ này. Right now we are there. Chỗ này trong chiến tranh là cơ quan của Bộ Tư lệnh Quân khu Sài Gòn Gia Định. Qua 2 cuộc kháng chiến với 20 năm đầu. Trong đó căn cứ Đồng Dù là căn cứ lớn nhất. Dong Du was one of the biggest American military base. Do sư đoàn 25 chi chốt nhiệt đới của quân đội Mỹ đóng Were đây. controlled by. 이곳 관광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땅굴 체험. 역시 들어가는 것부터 쉽지 않다. 복잡한 미로를 헤쳐 미국인 부부가 도착한 곳은 작전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숨이 찬다. 작전실에는 관광객들만을 위한 특별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었다. Cây 3 tháng liền. Chị Sức cũng chưa ăn củ này không? It's telling us local people just keep eating this during 3 months. For 3 months Just like this, tapioca, 3 months at a time. at a time. You can actually see the sweat pouring off of me. I'm quite interested in military history of the 20th century, and I'm an expert on World War II, and I was part of the anti-war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war, and demonstrated against the war. And I'm very interested in being here and seeing exactly where it happened. 한때는 목숨을 걸고 지켰던 이곳이 관광지가 되어버린 것에 넘 씨는 약간 씁쓸해질 때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인들이 없다면 이 일마저 못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 그의 현실이다. Con tôi thì nó thương cha mẹ. Tôi về hưu rồi. Nó cũng muốn rằng với cái sức khỏe còn lại thì con tôi nó khuyên là thôi ở nhà dưỡng già, sống cho nó lâu. Nhưng mà tôi là một người lính với tinh thần là còn sức của mình bao nhiêu thì đóng góp cho tổ quốc mình bấy nhiêu. Cho nên tôi tiếp tục làm công việc này. 종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호치민 시내에는 때 아닌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시내가 물에 잠기고 일부 지역은 통행이 금지되기도 했다. 비가 잦은 베트남에서도 이 정도의 폭우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했다. 오늘은 호치민 시내에서 종전을 기념하는 전야제를 취재할 계획이었다. 오래전부터 종전 기념일 전야제를 준비해왔다는 시 당국. 그런데 이 폭우에 행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다행히 늦은 오후부터 비바람은 잦아들기 시작했다. 베트남에서 종전 기념일은 가장 중요한 국가 차원의 행사 중 하나다.
행사장에는 베트남 국영방송이 행사 중계 준비로 여념이 없었다. 오늘 밤 종전 기념 행사는 베트남 전역으로 생방송된다. 비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닌 것이다. Đây là một cái chương trình ca nhạc đặc biệt do VTV phối hợp với Sở Văn hóa Thông tin Thành phố Hồ Chí Minh tổ chức để kỷ niệm 31 năm giải phóng ngày 30 tháng 4 năm 1975 và bây giờ là sau 31 năm chúng tôi làm một chương trình kỷ niệm cho phát trên sóng truyền hình Việt Nam cho mọi người dân tưởng nhớ lại cái ngày lịch sử đó. 저녁 7시. 아직 빗방울이 날리고 있지만 전야제 시작이 가까워오자 행사장 근처로 하나둘 오토바이 행렬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Hơn 10 ngày nay. Vâng, và giờ đây, đất nước ta như con tàu đang lao nhanh về phía trước với những thành tựu to lớn của hơn 30 năm cần mẫn chắc chiêu của muôn triệu trái tim, chung tay xây dựng cơ đồ no ấm hôm nay, hạnh phúc đủ đầy cho mai sau. 폭우 때문인지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생각보다 적었다. 공연은 주로 연극과 노래로 이루어졌다. 그 내용 대부분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전쟁 영웅의 이야기였다. dấu chân của dám đứng lo nặng hai vai là tổ quốc chắc người dưng dưng nước mắt dì mà dì dì mà dì ai chiến thắng dì mà dì dì mà dì. 어느새 공연장은 시민들로 꽉 들어차 있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대형 화면에는 실제 전쟁 유가족의 인터뷰가 흘러나왔다. Đầu tiên một người mẹ trong lúc mà người mẹ đã khổ sở vì những trùng sốt rét ở chiến khu rồi, nhưng mà 2 tuần sau đó chúng tôi được tin 2 đứa kế, đứa thứ 3, đứa thứ 4, một đứa hy sinh, một đứa bị thương. Đúng hơn tôi nghĩ. 승리하긴 했지만 베트남 전쟁은 이들에게 역시 지워지지 않을 상처와 고통을 남긴 것 같았다. 4월 30일, 베트남의 종전 기념일. 평소와 달리 이날 땅굴을 찾은 사람들 중에는 옛 군인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다. 우리는 베트남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기 위해 넘 씨를 찾았다. 취재진 앞에서 말이 없던 넘 씨는 3번째 만남에 이르러서야 조금씩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Cũng xin báo với các bạn rằng từ năm 1972 cho đến trở về trước đến 1968 là cái vùng đất Củ Chi nó trắng như thế này, không có cây cỏ gì sống được với bom đạn và chất độc của quân đội Mỹ. Còn bây giờ cây này đó thì chúng ta mới vừa trồng lại cách đây khoảng 10 mấy 20 năm, hoặc là có số cây rừng ở trong kia nó chỉ mọc lại năm 1972 trở lại đây thôi. 하지만 그도 알고 있었다.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이미 전쟁은 끝났고 미국은 더 이상 그들의 적군이 아니라는 것을. Như các bạn biết, từ ngàn xưa cho tới bây giờ, cái lòng nhân ái và vị tha của dân tộc Việt Nam nói chung và Chủ tịch Hồ Chí Minh có dạy chúng tôi rằng thêm bạn bớt thù. Do vậy trong chiến tranh là đối thủ với nhau, bây giờ hòa bình thì tôi nghĩ rằng thêm một người bạn vẫn tốt hơn là thêm một kẻ thù. Do vậy mà những người đến tham quan địa đạo Củ Chi chúng tôi đều coi là bạn với nhau. 종전 31년. 전쟁터는 관광지로 안내원으로 바뀐 지금 베트남도 넘씨도 전쟁을 잊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밤 깊은 시각 자카르타에 위치한 학교에 사람들이 모였다. 이곳에 귀신이 있다는 사람들의 제보,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귀신이 물러가길 기원하는 학생들 노래소리는 높아가고 잠시 후 귀신 잡는다는 빠왕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에 온 빠왕은 무려 4명. 이들은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무술을 하듯 각자 행동하기 시작했다. 먼저 귀신의 기운을 느끼고 그들의 정체를 파악한다는 빠왕들. 과연 귀신의 실체는 있는 것일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의 교감은 계속됐다. 귀신에 쓰였다는 남자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 남자는 뭔가에 홀린 듯 계속 소리를 질러댔다. 이 학교의 수의로 일하고 있다는 남자. 빠왕들은 순식간에 남자를 제압했다. Diam. Siapa nama kamu? Siapa kamu? Ingin tahu siapa jati diri kamu? 약 5분 정도 지나자 남자는 안정을 되찾은 듯 보였다. Semakin berontak semakin capek kamu. 과연 귀신은 물러간 것일까? 그에겐 정말 귀신이 씌었던 것일까? 빠왕은 귀신을 병에 몰아넣어 다시는 남자를 괴롭히지 못하게 한다고 했다. 순식간에 일어난 변화. 사람들은 모두 귀신이 물러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빠왕이 귀신을 물리쳤다고 믿는 듯했다. Ada yang laki-laki dan perempuan, gitu. Tapi sekali tadi ada yang kita buang juga, ada yang kita masukkan dalam botol juga, ada yang kita masukkan ke manusia. 인도네시아에서 퇴마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한 퇴마사의 심령 클리닉을 찾았다. 우리나라의 동네 병원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 최근 자주 물건을 잃어버리고 소매치기까지 당해 클리닉을 찾았다는 한 여자가 있었다. Lebih bagus soalnya kemarin saya dikasih mas tangkap bukan saya nggak bisa mungkin saya belum bisa cuman saya pengen lebih.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귀신의 장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Yang tidak saya ceritakan dari saya mungkin dengan jenis. 아지즈의 치료는 특별한 처방이 있는 게 아니었다. 단지 이 여성에게 기운을 불어넣어 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성은 자신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았다. 마치 우리나라의 무속인과 비슷한 모습. 아지즈 씨는 그녀가 나쁜 주술에 걸렸다고 했다. Handphonenya diambil orang, orang baru kenal ya. Makanya dia pengen ditransfer ilmu hipnotis supaya tidak kena hipnotis lagi. Oh, jangan hilang. Cari itu bisa pintar juga. Iya, pagaran akhirnya punya pagaran juga pintar juga dia gitu. Oh, HP sama itu yang barang hilang barang sama itu juga ada hubungan hantu. Iya, itu ada hipnotisnya bukan hipnotis biasa tapi hipnotis namanya gendam. Gendam. Kalau gendam itu dengan minta bantuan jin atau hantu. Oh, bantu jin. Iya, jin. Jadi jin itu mempengaruhi tamu tadi, orang tadi, supaya tidak sadarkan diri, sehingga menyerahkan barangnya. Oh, kasih sendiri itu yang tidak sadar langsung kasih gitu. Kasih. Bisa. Oh, Ibu, ngerti. 아지즈 씨의 이야기만 듣고 그의 능력을 믿기 힘들었다. 아지즈 씨는 한 여성 환자를 소개했다. 2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중풍 증세로 팔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고 했다. Papa itu yang periksa dulu, yang kasih yang pengobatan, yang perbaiki ya. Itu ada hasil tadi. Iya. Oh, hasil. Yang langsung bisa tahu gitu. Sekarang sudah bisa gerak. Oh, waktu dulunya enggak begitu? Tangannya nggak bisa gerak. Oh, waktu dulu tangannya enggak bisa. 지금은 자유롭게 손을 움직인다는 그녀. 모두 아지즈 씨 덕분이라고 했다. 높이야. 75만. 귀신 쫓는 것에서부터 기치료, 침술까지 아지즈 씨는 퇴마사와 인도네시아 전통 의사 역할까지 겸하고 있다. Iya, yang harganya ini. Iya. 그래서 치료비는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의 2-3달치 월급과 맞먹을 정도. Buktikan dulu, ilmunya dibuktikan dulu. Iya, Kalau iya. bisa bayar ke saya gitu. 상담실 한쪽에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자그마한 공간이 있었다. 몇 가지 먹을거리와 말린 꽃을 담은 접시. 이곳은 아지즈에게 힘든 일이 있거나 퇴마 의식을 하기 전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다. biasa supaya yang sembahyang itu yang untuk supaya Papa atau yang mau tarikan energi dari Tuhan. Iya. Yang apa itu? Untuk narik energi dari luar. Bisa juga ada hantu juga yang senangnya bunga. Suguhan buat hantu. Oh, hantu juga suka bunga. Suka bunga. Dikasih.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믿고 있을까? 퇴마사가 정말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시간이 흐를수록 궁금증은 더해졌다. Percaya. Oh, percaya. Percaya. Bulu-bulu itu bangun semua. Iya, takut.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믿고 있었고 실제로 봤다는 사람까지 있었다. Satu kaca itu. Iya, kaca Hari jendela, cermin. kaca jendela. cermin itu keluar gitu. Kemarin mau bagi ke fasting lihat Betania lagi duduk. Iya serius. Kemarin. Bisa. Ketahuannya gimana tuh? Temannya kan kemarin temannya baru meninggal. 3 minggu yang lalu. temannya udah meninggal. Bisa lihat. bisa lihat. 귀신이 있다는 강력한 믿음, 그 흔적은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었다. 자카르타의 한 고급 주택가. 우리나라의 강남처럼 고소득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한 주택이 눈에 띄었다. 낡은 담과 낙서로 가득한 집. 이 집은 6년 전부터 흉가로 방치돼 왔다고 한다. 사람이 산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주위를 지나가는 사람조차 이 집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릴 정도였다. 원한에 사무친 귀신이 살고 있는 집.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있었다. 이 집에 대한 사연은 자카르타 시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듯했다. Ini ya, saya nggak berani masuk karena saya juga takut tuh. 지금 보이시도 굉장히 그 말 자체에 이렇게 닭살이 많이 돋고 있는데요. 이 집 그 말하는 그 자체만 해도 상당히 소름이 끼치네요. Aku pernah dengar kabar-kabar dari orang bahwa rumah ini dulunya adalah bos bank. Terus dibunuh. Keluarganya semua dibunuh, termasuk pembantunya juga dibunuh. Takut lagi saya. Nah gitu. Terus ada dengar-dengar lagi katanya saingan bisnis. 사람들 말처럼 이 집에 귀신이 살고 있는 것일까? 퇴마사 아지즈 씨를 찾아 이 집에 대해 물었다. 우리가 찍어온 화면을 잠자코 지켜보기만 하던 아지즈. Kosan apa nih kosannya? Kalau di situ kayak 그는 신중하게 말문을 열었다. Tapi kelihatan hantunya cuma begitu. Adanya ada. Banyak itu kalau tadi saya lihat banyak. Kira-kira berapa
ada sekitar 12 yang saya lihat. Oh, 12. 12. Tanahnya sama semua. 이 집을 내버려 두지 않으면 해를 당할 수 있다고 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귀신들의 궁전이랍니다. Nggak ada orang yang bisa bangun lagi di situ, biarkan saja. Oh, jadi 다양한 모습과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는 귀신들. 그 귀신을 달래는 아지즈 씨의 퇴마 의식도 다양했다. 그의 사무실에 그림이 걸려 있는 것도 귀신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퇴근 시각, 아지즈 씨는 어디론가 가려는 듯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차에 오른 아지즈 씨는 다소 긴장한 듯 연신 염주를 돌리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긴장을 풀 때 하는 행동. Kita akan ke rumah orang yang sakit. Kebetulan tadi ada telepon mau datangin orang yang kesurupan, kemasukan hantu ke tempat atau ke rumah orang. Kalau saya sudah nggak praktek di kantor, ya udah nggak di klinik, udah selesai di klinik. Ada orang minta bantuan, saya datangi. 아지즈 씨가 도착한 곳은 자카르타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조그만 도시 주택가였다. 퇴근 후 아지즈 씨가 출장 치료 가는 것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있다고 한다. 의뢰인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는 한 남자가 나타났다. Sini masuk sini. Sini ada siapa ini? 무언가에 쓰인 듯 발작 증세를 보이는 남자. 그리고 계속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다. Mikir semua. Kakak gua kagak begini, kakek gua kagak begini. Kagak. 아지즈 씨는 남자를 잡고 기운을 모으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치료가 효과를 본 듯 조용하던 남자. Sebenarnya dari kemarin udah sering kesurupan. Coba ini Pak tadi dulu. 하지만 발작은 다시 시작됐다. 남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아프고 자해를 하곤 했다고 한다. 2주일 전부터 이런 증세를 보였다는 남자는 그 증상이 점점 심해졌다. 보다 못한 친구들이 아지즈 씨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다. Iya. Sakit gitu, Pak. 아지즈 씨의 손길이 닿은 후부터 언제 그랬냐는 듯 남자는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Ngomong lagi, terusan bangun lagi, ngoceh-ngoceh lagi gini-gini. Iya. Ya tahu-tahu pusing, kadang-kadang pusing saya kalau pusing. Tahu-tahu udah ngelap kagak ingat udah gitu aja. Kadang-kadang udah 3 kali seminggu 3 kali gitu. 사람들은 그의 몸에 귀신이 들어왔던 거라고 믿고 있었다. 안정을 되찾은 건 아지즈 씨가 귀신을 물리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Agak tua, jadi agak seram mukanya tadi. Iya, tujuannya mau nyakitin dia juga. Makanya dia, jadi kalau nggak ada yang ngawas nanti bunuh diri repot kan. Bunuh diri. Tadi kan kepala dibentur-benturan ke tembok. Ya. Ya Pak, makasih ya Pak. Iya, makasih. Makasih cuma.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85%가 이슬람교. 이들 대부분은 사후 세계를 인정하고 귀신의 존재까지 굳게 믿고 있었다. Makasih Pak. Ya, makasih ya Mas ya. Semuanya. 인도네시아에 온 지 5일째 되는 날 밤, 우리는 퇴마사 아지즈 씨의 집에 초대받았다. 이남 이녀를 둔 아지즈 씨. 그는 인도네시아 중상류층에 속한다. Silakan seadanya. 그의 집에는 기도하는 방이 따로 있었다.
인도네시아에서 명망 있는 퇴마사나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 집에는 보통 기도방이 따로 있다고 한다. 그곳에는 여러 개의 염주가 걸려 있었다. Untuk doa, menyebut nama Tuhan, Allah, Allah, Allah. Atau untuk ya Latif, ya Latif. Untuk ke sembahyang pakai itu. Untuk menghitung. Oh, hitung. Iya, cuma ini terbuat dari kayu yang berbeda. Kalau ini dari kayu setigi namanya. 기도방에서는 큰 부적 같은 것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다. 모두 귀신을 쫓는 것들이라고 했다. 아지즈 씨 가족은 독실한 이슬람교도 하루에 5번씩 매일 기도를 드린다. 아지즈 씨는 이슬람 율법에 맞는 생활을 하고 코란에 따라 퇴마 의식을 하고 있었다. Allahu Akbar. Ya Allah, liman hamidah. 이슬람교에서도 귀신과 사탄의 존재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 이곳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귀신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방영할 정도로 영혼의 세계에 관심이 많았다. Assalamualaikum warahmatullah. 퇴마사 경력 20년이 넘는 아지즈 씨는 퇴마 의식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하곤 했단다. 아지즈 씨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퇴마사 스승. Wasiat ya, memberikan wasiat kepada murid-muridnya untuk berbuat kebaikan. 그가 남긴 말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치료하고 있다고 한다. Iya, pesan iya itu yang perlu diingat itu. Pesan-pesan harus berbuat kebaikan itu. Makanya kami kalau ada tamu minta tolong untuk menjahati orang, tidak mau. Ada orang datang, saya sakit hati sama kekasih saya. Saya minta balas dendam, saya nggak mau, nggak boleh. 그는 어렸을 때부터 퇴마사가 하는 일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바로 그의 할아버지 때문이었다. Jadi saya itu jadi pawang karena kakek saya juga pawang. Turunan. Makanya adik saya juga pawang. Karena udah keturunan. 지금 이분은 대물림이 됩니다. 자기 papa. Iya. Kakek. Keluarga saya yang sekandung. Iya, sekandung. Sekandung Sarif Hidayat. Itu siapa adik saya. adik. Ada saudara sepupu. Anaknya kakaknya ibu. Itu juga jadi pawang. 할아버지와 스승, 아들과 손자. 퇴마사는 이렇게 수백 년에 걸쳐 가르침이 전수되고 대물림돼 온 직업이다. 밤늦은 시각, 아지즈 씨가 서둘러 간 곳이 있었다. 집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퇴마사들. 한 달에 2-3번씩 모임을 가진다고 한다. 퇴마사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의 입소문이 가장 중요하다.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만이 퇴마사 협회 같은 곳의 회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퇴마사들은 모두 남자이자 이슬람 교도들. 모든 의식은 철저하게 이슬람 율법에 따랐다. 귀신조차 알라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Mau puasa berhenti setelah Lebaran bisa tayang lagi. Jangan sampai kemudian setelah Lebaran ternyata buru nggak tayang lagi. Jangan sampai seperti itu. 이들의 행동은 모두 코란과 이슬람 전통에 의한 것이었다. 이 책은 300년 된 책이다. 이 책에는 코란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뒷부분은 아랍 자바어로 되어 있다. Kenapa harus belajar hukum-hukum agama dulu? Biar nanti setelah menguasai ilmu ini, ilmu supranatural tidak sombong, tidak takabur. Jadi tahu hakikatnya bahwa semua yang kita miliki, semua yang kita pelajari adalah milik Tuhan. Tidak menduakan Tuhan. Ya? Iya. Ini termasuk juga ilmu pengobatan. Ini sufit. Ya.
모임이 끝나자 갓 수확한 식재료로 만들어진 고사 음식을 먹었다. 이 음식들을 먹어야 기도력이 더 잘 발휘된다고 한다. 모임이 끝나자마자 아지즈 씨와 3명의 퇴마사들은 다시 한 방에서 뭉쳤다. 큰 일이 있을 때면 항상 같이 다니며 퇴마 의식을 한다고 했다. 좋은 기운을 모으고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이들의 행동. 일주일에 서너 번은 기운동을 하고 있다. 갑자기 한 퇴마사가 마비 증세를 보였다. 기운동을 하다 보면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한다. 퇴마를 하기 전 의식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도 퇴마사들의 의무. 그래야만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퇴마사, 나쁜 귀신을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퇴마사가 될 수 있다. 이들이 수십 년 동안 퇴마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진리였다. 인도네시아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다시 아지즈 씨의 클리닉을 찾았다. 이 클리닉을 찾는 사람은 하루 평균 40여 명. 한 달이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지즈 씨를 찾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퇴마사에 대한 믿음은 놀라울 정도였다. Oh, yang tahu tentang Pak Ustadz Ajis? Iya. Ya dari majalah gitu, dari televisi gitu. Jadi biasa udah tahu semua. Iya, dari iklan. 퇴마사와 귀신을 본 사람들의 사연을 다룬 잡지책까지 출판되고 있었다. 이 책들 모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즐겨보는 잡지 중에 하나라고 한다. Itu yang banyak macam-macam seperti begini ada juga? Iya banyak. Oh banyak. Banyak. 아지즈 씨는 한창 상담 중이었다. 내일이면 일하기 위해 두바이로 간다는 한 가족. 외국으로 떠나기 전 액땜을 하기 위해 클리닉을 찾았다고 했다. Bajunya kan sama sana. Iya kadang saya salah. 아지즈의 처방은 자신의 좋은 기운을 불어넣고 나쁜 기운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일종의 부적과도 같은 의미였다. 단순하게 보이는 이 처방만 받고도 남자는 만족한 듯 선뜻 거액을 건넸다. 이 클리닉에는 아프거나 귀신이 쓰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었다. Supaya dalam di sana kan negara Muslim, dan saya orang Muslim, biar saya bisa masuk ke sana dan bisa beradaptasi dan tidak ada negatif thinking terhadap saya. Jadi cuman kenapa tapi saya lihat itu papanya masih sehat. Tapi kenapa mau itu yang di sini? Itu sehat, sakit tidak Pak. Kalau ini saya rasakan tidak ada masalah. Tidak ada masalah. Tidak ada masalah. Ya, kalau saya suka ya saya boleh transfer ilmu dari beliau. 아지즈 씨를 만나기 위해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클리닉을 찾는 사람들. 이들은 퇴마사가 좋은 기운을 불어넣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 믿음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종교적인 배경이 뒷받침됐다.
balik lagi. Makan. Udah. Bisa kan? Nanti saya fotoin. Iya, iya. Oh, ini. Ya, saya berdiri sama Pak Ustaz. Ya. Ini ya. 오케이, boleh. 인도네시아에서 퇴마사는 단지 귀신을 쫓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었다. Satu, dua. Oke, thank you. Gimana Pak? Nanti itu cukup enggak? Alhamdulillah, bagus.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때로는 어려운 일까지 상담해주는 마음의 치료사와 같은 존재였다. Pancasila. 인도네시아 상징이라고 봐야죠. 200가지의 언어, 300부족. 근데 그 많은 말과 그 많은 부족이 마지막에는 단 하나, 인도네시아. 배트공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인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 30cm 정도인 땅굴의 입구는 건장한 성인 남자가 들어가기에는 많이 좁았다. 땅굴은 허리를 펴기도 힘들 만큼 좁았다. 이런 곳에서 베트공들은 어떻게 전쟁을 치렀을까? 안으로 들어갈수록 땅굴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졌다. 마치 미로를 헤매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이어진 땅굴의 길이는 무려 250km. 안내원이 이끄는 대로 좁은 동굴을 따라가다 보니 이 끝에는 놀랍게도 널따란 방이 있었다. 이곳은 당시 병원으로 쓰이던 곳이라고 했다. 실제로 그곳에는 베트남전 당시 베트공들이 사용했던 의료기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땅굴 안은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전쟁 당시 베트공들은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이곳에서 100일 가까이를 지냈다고 한다. 곳곳에는 미군이 침입할 경우를 대비해 가짜 출입구마저 만들어져 있었다. 중요 군사 지역이었던 까닭에 지휘실은 50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었다. 당시 이곳은 미 보병 25사단이 위치해 있었던 가장 치열했던 전투 현장. 베트공들에게는 지금 관광객을 받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곳은 군사시설 중 하나. 생각보다 절차가 까다로웠다. 촬영 허락 여부를 놓고 회의가 벌어졌다. 땅굴관리위원회 사람은 물론 외무성 관리까지 참여한 회의였다. 회의장은 내내 고압적인 분위기였다. 우리나라가 베트남전에 참전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날 우리는 결국 촬영 허락을 받지 못했다. 다음 날 구찌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기 위해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호텔을 나섰다. 전날 이미 베트남 외무성의 허락은 받아놓은 상태였다. 외무성에 연락이 있었는지 이번엔 다행히 무사 통과였다. 우리는 지금 구찌 땅굴 위를 달리고 있다. 구찌 동굴은 원래 열대우림의 밀림 안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도대체 땅굴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한참을 둘러보다 우리는 바닥에 나 있는 작은 구멍 하나를 발견했다.
어떻게 이 작은 구멍으로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까? 그러나 잠시 후 땅굴 안내원은 그 작은 구멍 속으로 감쪽같이 사라졌다. 몸집이 작은 배트공만 드나들 수 있도록 일부러 작게 만들었다고 한다.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했다. Như các bạn biết đó, thì trên đất Củ Chi chúng tôi đã có địa đạo vào năm 1948 tại xã Tân Phú Trung và Phước An. Mục đích của chúng tôi xây dựng địa đạo để bảo tồn được lực lượng của mình, đồng thời là đánh giặc có hiệu quả hơn. Trong sự phối hợp hiệp đồng tác chiến toàn diện và chặt chẽ, phát huy đến mức cao nhất sức mạnh tổng lực của quân và dân ta, chiến thắng lịch sử đang dậy gọi.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미국이 이 전쟁에서 패배한 까닭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 패배의 이유를 이 구찌 땅굴에서 찾고 있다. 그들은 낮에는 울창한 밀림의 지하 땅굴에 숨어 있다가 밤에는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구찌 땅굴은 베트공에게 최후의 보루가 되어 주었다. 우리의 땅굴 안내를 맡은 사람은 베트남전 상위용사인 넘 씨였다. Tất cả các cái chỉ thị mệnh lệnh thuộc về lực lượng vũ trang thì cũng phát ra từ đây. Như các bạn đã biết, tình nghĩa của con người Việt Nam thì rất thiêng liêng. Như hồi xưa tôi và đồng đội của chúng tôi đó xây dựng cái địa đạo này để chiến đấu giành độc lập tự do cho tổ quốc của mình. Bây giờ nhìn lại những căn hầm này, đặc biệt là gần tới ngày 30 tháng 4, tức là ngày giải phóng miền Nam, thống nhất đất nước Việt Nam của chúng tôi lại càng tưởng nhớ đến những đồng chí đồng đội của chúng tôi đã ngã xuống vì nền độc lập tự do của tổ quốc. 하지만 우리가 넘 씨를 취재하자마자 관리위원회에서는 또 촬영 금지 명령이 떨어졌다. 아 진짜 개인 촬영하는 것도 뭐 나라에 허가받아야 되고 뭐 복잡해가지고. 이렇게 베트남에서의 둘째 날이 지나갔다. 진짜 힘들어요, 진짜. 가이드 이런 거 없었어요? 아유, 이런 거 없죠, 이런 거. 다시 촬영 허락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땅굴 옆에 위치한 구찌 마을을 돌아보기로 했다. 땅굴 주변 마을은 벼농사를 짓는 농가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한때 최고의 격전지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다. 구찌동굴로 가는 길가에 위치한 한 작은 가게. 이 부근 가게들은 거의 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다. 이 가게 역시 라이스페이퍼를 만들어 파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라이스페이퍼는 베트남 고유 음식인 월남쌈에 쓰이는 재료. 이 마을에서는 여자들은 라이스페이퍼를 만들고 땅굴 안내원으로 일하는 가정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한눈에 보기에도 살림살이 형편은 그리 좋아 보이지. 베트남에서의 첫날. 공산국가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호치민시의 첫인상은 굉장히 분주하고 활기찬 것이었다.
호치민시는 사이공으로 불리던 베트남 최대 항구 도시. 하지만 요즘 호치민시가 분주한 까닭은 따로 있다고 했다. 종전 기념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호치민에서 북쪽으로 약 75km 정도 떨어진 구찌 땅굴. 이곳은 아직도 30여 년 전 전쟁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다. 취재진의 신분을 밝히자마자 곧바로 출입은 물론 촬영까지 금지됐다.